0.4에서 0.8%. 이 숫자가 뭔지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전 세계 재료공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500년 전 조선 땅에서 나온 쇠조각 하나에서요. 서양 학자들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분석 오류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분석했습니다. 2번, 3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웃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있잖아요. 2024년 대한민국의 한 첨단 재료공학 연구소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전 세계 고대 금속 유물을 분자 단위로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로마 시대의 검도 있었고, 바이킹의 도끼도 있었고, 일본의 사무라이 칼날도 있었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유물이 차례로 분석대 위에 올랐는데요. 그 목록의 맨 끝자리에 아주 작고 낡은 쇠조각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선, 거북선 추정 철갑편, 16세기. 프로젝트의 서양 측 수석 연구원이 있었는데요. 독일 출신의 재료공학자 마틴 슈나이더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쇠조각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16세기 극동 아시아에서 철갑선이라.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 시대의 유럽에서도 철로 배를 감싸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걸 해냈다고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김도현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한국 학계 안에서도 아직 논쟁 중이었거든요. 거북선에 정말로 철갑이 있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뒤 영국의 유명한 재료공학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거북선 철갑설 민족주의적 과장의 재검토. 논문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제철 수준으로는 군함에 사용할 수준의 철판 제조가 불가능하다. 김도현 박사는 그 논문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연구실 한쪽 선반 위에는 아직 분석도 시작하지 못한 그 작은 쇠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서 그 쇠조각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답니다. 사람은 편견이 있지. 하지만 AI는 편견이 없잖아. 그는 결심했습니다. 거북선 철갑 샘플을 AI 분자 분석 시스템에 올렸어요. X선 회절 분석, 전자현미경 촬영, 성분 스펙트럼 분석. AI는 그 작은 쇠조각을 원자 하나하나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4시간. 그 4시간이 김 박사에게는 4년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김 박사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탄소 함량 0.4에서 0.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순수한 철의 탄소가 이 비율로 들어가면 그건 그냥 쇠가 아닙니다.
강철이에요. 단단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진짜 강철. 여러분, 혹시 배서머 제강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856년 영국의 헨리 배서머라는 사람이 만든 기술인데요. 이게 근대 철강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만든 강철의 탄소 함량이 바로 0.3에서 1.0%예요. 그런데 500년 전 조선의 쇠조각이 200년 뒤 유럽의 산업혁명 기술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던 겁니다. 연구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에게 데이터가 전달됐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분석 오류입니다. 재검증하십시오. 김 박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분석. 역시 동일. 슈나이더 박사는 세 번째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AI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철갑의 단면 이미지를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철갑의 내부에 수십 겹의 미세한 층이 있었습니다. 마치 파이 반죽을 겹겹이 접어놓은 것처럼요. AI의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 시료는 최소 30회 이상 접어 단조한 흔적이 있음. 접어 두드리고 또 접어 두드리고 수십 번, 수백 번. 이것이 바로 조선의 대장장이들이 써온 기술. 접쇠 기법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590년대 전라좌수영 어딘가의 작은 대장간. 숯가마에서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집게로 꺼냅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가 쇠를 두드렸다는 것 뿐이에요. 탕, 탕, 탕. 한 번 두드리고 접었습니다. 또 달구고 또 접었습니다. 숯가마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는 불의 색깔을 보았습니다. 검붉으면 아직 이르고, 밝은 주황이면 알맞고, 하얗게 빛나면 너무 뜨거운 것. 그 감각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였고요. 때를 이어 손끝에 새겨진 온도계 없는 온도 조절법이었던 거예요. AI는 바로 이 과정을 분자 단위로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숯가마 속 탄소가 뜨거운 철에 스며들고, 접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수십 번의 반복 끝에 화학식도 없이, 공장도 없이, 기계도 없이, 오직 손과 땀과 경험만으로 강철이 태어난 겁니다. 서양이 200년 뒤에 공장과 기계로 도달한 그 경지를 조선의 이름 모를 대장장이는 맨손으로 이루어낸 거였어요. 슈나이더 박사는 최종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김도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박사,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16세기 조선의 대장장이들은 우리가 기계로 200년 뒤에 해낸 일을 손으로 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슈나이더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김 박사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가 그 순간 떠올린 건 슈나이더 박사의 사과가 아니었어요. 연구실 선반 위에 그 작은 쇠조각이었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망치 자국이었습니다. AI가 분석한 건 분자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자 구조 안에 담긴 건 500년 전 어느 대장간에서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쇠를 두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철갑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장군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저 외적을 막아야 하니까. 그저 내 자식이 사는 이 땅을 지켜야 하니까. 그 마음으로 달구고 접고 두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묵묵히 해온 일들이 누군가에게 기억이나 될까? 내 손때가 밴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 500년 전 그 대장장이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500년이 지나서 사람도 읽지 못했던 그 흔적을 AI가 읽어냈습니다. 분자 하나하나에 새겨진 장인의 땀방울을요. 여러분이 묵묵히 두드려온 삶의 쇠조각에도 분명히 같은 것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읽어줄 날이 옵니다. 500년이 걸렸지만 결국 읽혔으니까요. 당신의 손때도 반드시 읽힐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